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주말에 있었던 대구 퀴어 문화 축제 준비 도중에 정말 이게 초유의 일이 일어났는데요. 대구시청하고 대구 경찰이 맞부딪히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좀 어리둥절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축제 장소에 도로 조명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거죠.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보통 집회가 개최가 되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과 공권력인 경찰들과 이렇게 좀 대립되거나 몸싸움하는 모습들을 봤을 텐데 네. 이번 사안은 공권력과 공권력의 그 어떤 충돌이 빚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그 전에 법원에 이제 집회 금지 가처분도 제기된 바 있었으나 법원에서는 집회가 허용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대구시에서는 이 도로 점용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집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라고 공무원이 다수 이제 나온 상황이었고 네. 경찰에는 법원도 허용한 그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집회이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충돌하면서 서로 몸싸움 가까운 어떤 충돌도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경찰 입장은 그러니까 이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고 그리고 집시법 그 범위 안에서 이것이 허용이 되는 그런 집회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근데 대구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시법 기준으로 판단한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구시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 중에서 가장 최초로 이제 주장하는 주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를 하는 사람은 집회의 허가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금지 통보를 받지 않는 이상 자유롭게 이제 집회 시위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다만 보통 집회 같은 경우는 도로나 이런 데서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법 시행령이나 도로법 규정상 지자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를 이제 도로 위에 무엇인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것을 그러니까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대구시 주장은 실제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여기를 이제 무단 점용했다라는 주장이고요. 특히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설치를 하는 시설물 자체를 설치하는 게 점용인데 허가받지 않아서 안 된다라는 취지인데 그리고 이제 경찰이 이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버스를 우회해서 간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요구했는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 예. 부분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행정 대집행을 한다라는 주장을 밝힌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시법이 아니라 도로법상 보면은 이 도로 점유와 관련해서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었던 거죠. 관례들을 살펴보시면 집시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이 돼서 적법하게 열린 집회에 있어서 도로법 규정을 가지고 집회를 금지하는 사례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집회 시위 자유라는 것은 헌법에서 가능한 한 폭넓게 보장을 해야 되고 예.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판례의 취지이기 때문에 네. 정해진 범위 내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불법적인 집회로 변질이 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적법하게 개최된 집회를 도로 점용 문제로 이렇게 해산을 한다거나 금지 통보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예. 일단 홍준표 시장의 어떤 주장은 도로법 시행령의 근거는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도시나 주요 도로에 시위 제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도로를 설정해 놓고 왜 집회 시위를 신고할 때 이 부분까지 허용을 해주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대통령실도 이런 집회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위 제한 구역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제 적용되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개선 방안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회도 어떤 공중의 어떤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홍준표 시장의 주장으로 보이고요. 다만 경찰이나 지금 주최 측에서는 과거 사례, 예를 들면 민노총이나 이런 각종의 단체들이 지금까지 시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할 때 주요 도로를 이제 점거한다기보다는 이제 통과하는 방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교통통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죠. 네. 그런 경우에도 다 합법적으로 법원에서 허용을 해줬고 이 평화적인 집회가 있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도로 점용 문제로 이 허가를 맞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무대 설치를 위한 그 물품을 그 실은 차량 이제 접근하는 것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공권력 사이에 이제 충돌을 했던 건데, 자, 이 대구시는 그 상황에서 이제 행정 대집행까지 예고를 했었어요. 행정 대집행은 통상 어느 경우에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행정청이 이 물건을 치우세요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예. 사람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신 강제 집행한다라는 게 행정 대집행입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도로의 어떤 뭐 시설물이라든가 차량의 통행을 대신 집행하는 사례들은 별로 없죠. 예를 들면 예. 무단 점유한 어떤 시설물이 있다면 대신 철거할 수는 있지만 아직 이제 무대를 설치한 상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준비를 위한 차량의 통행을 막은 것인데요. 예. 그래서 일단 행정 대집행이 대상이 되는지도 법률적인 쟁점입니다. 왜냐하면 경찰 측에서도 주장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도로를 무단 점용해서 문제가 돼서 위법하다면 보통 가태료 처분을 내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대집행을 나가서 아예 통행을 막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대구시 측에서는 경찰이 이 시 제한 구역에 이렇게 집회를 들어오게 하는 것 역시도 불법이다. 서로 이제 불법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한다라고 대구시에서는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경찰이나 일부 이제 법조인들 주장은 이미 관련된 판례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서 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로 교통에 어느 정도의 방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규제는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법한 집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 서로 불법이거나 위법하다라고 고소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헌법이 보장한 그런 그 기본권, 집회 결사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대구시청의 이제 유권 해석대로 대구시청의 입장대로 간다면은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로 갈 가능성이 좀 그렇게 변질될 그 위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대구시 주장대로라면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집시법에 따른 신고를 해야 되고 네. 지자체에는 또 허가를 구해야 되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거 아니냐,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도로법 시행령이랑 일부 충돌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이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구역을 설정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시법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일정 부분의 범위와 장소를 기재하는데 사실은 이동하면서 하는 행진이나 집회 시위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이동을 하면서 도로를 일정 부분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장소의 범위의 제한 설정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법원에서도 합법이라고 이렇게 결정까지 나온 집회를 행정 대집행의 형식으로 저렇게 막아서는 것은 집회 시의 자유를 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신중하게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유권 해석을 한다고 하지만 관련된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집회 시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판단 예를 참고한다고 한다면 대구시의 입장이 좀 변모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이제 유권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하겠다고 했고, 뭐 유권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여진이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법제처에 유권 해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예. 그러니까 법제처보다 해석의 우위에 있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는 취지로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실무회가 잡히면 이거는 판례로서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무리 있는 주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모든 집회 시위에서 해당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중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예. 신중한 해석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적으로 좀 보완할 그 여지는 좀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좀 손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집시법에 따른 집회가 일반교통 방해죄로 이제 고소가 돼서 기소가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 그 사안들은 집회의 장소를 이제 설정을 했는데 집회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거나 네. 또 장소를 다른 곳으로 간다거나 하는 일시적인 일탈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탈 현상이 만약에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로 갔을 때 이것을 불법 집회라고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이거든요. 예.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현저히 일탈하거나 이렇게 불법 집회로 변모하지 않는 이상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보호할 수 있다라는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또 문제가 있다, 불법 집회다 규정하려고 하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쪽에서는 합법적이라는 집회라고 서로 이제 충돌이 있거나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좀 사전에 세밀하게 장소를 조금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질서 유지권을 행사를 하고 그래서 일탈하지 않도록 장소 범위라든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된 범위 밖을 가지 않도록 좀 적절하게 사전에 조율하고 사후에 질서 유지하는 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헌법이 보장한 이제 집회 시위의 이 자유를 더욱 철저히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시민들의 이제 불편을 야기하는 부분, 그것은 어떻게 또 좀 보완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적 보완이 좀 이루어지면은 이런 어떤 그 갈등 같은 것도 좀 예방할 수 있겠군요. 서울 지역에서도 지금 다음 달 초에 이 퀴어 문화 축제가 이제 예고되고 있는데 이 행사는 뭐 예고대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로 조명 허가에 대한 부분은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취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도로 사용을 막지 않기로 했다라는 취지는 이 집회 시위가 도로를 점용했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도로 교통의 일정 부분 소통에 방해가 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도로 자체를 막거나 거기를 안전히 점유하거나 시설물로 그 통행을 아예 막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퀴어 축제를 허용을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법률적인 해석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 점용의 문제보다는 홍준표 시장은 이 시위 제한 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시위 제한 구역은 규정에 있는데 네. 사실상 여기서 시위하는 걸 막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의 일상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있어서 예. 법에는 시위 제한 구역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이 구역에서 시위나 집회나 이런 것들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따로 제재하지 않는 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미드필더죠. 손준호 선수 중국 이제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습니다만 지난달 이제 돌연 중국 공안에 이제 이 구류가 돼서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는데 지금 구속 수사로 이제 전환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은 중국에서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요. 혐의는 이렇습니다. 비국가 공작 인원 수뢰죄. 즉 말하면 이제 중국 내에서 승부 조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행위들이 이제 일부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네. 뭐 우리나라도 사실 과거에 승부 조작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안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이제 예고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수의 관련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손준호 선수도 마찬가지로 어떤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거나 돈을 받았다라는 일부 혐의를 적용해서 이제 수사 대상이 되고 이제 구속 수사로 전환한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이제 손준호 선수가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했는지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승부 조작 사건이 발생하면 업무방해죄나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해왔거든요. 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사회니까 공직이 있지 않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대가를 받는 경우를 이 죄로 처벌을 하는데 이 죄로 이제 적용을 해서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 사법당국이 구체적으로 혐의를 밝힌 바는 없는데 지금 현지 보도를 통해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소식이죠. 정보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좀 추정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사실 손준호 선수는 우리 국가대표팀 선수이기도 하고 지난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도 출전을 했었고 손흥민 선수의 이제 훈련 파트너로도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중국 가서도 상당히 좀 정상급 선수로 대우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승부 조작 혐의 이런 수뢰 혐의에 연루가 됐다면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 좀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범죄 동기도 이제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요. 이 사건이 이제 대대적으로 공안에 어떤 수사가 개시된
계기는 일부 선수들의 어떤 사적인 어떤 뭐 SNS 대화를 통해서 승부 조작이 만연해 있고 이걸로 통해서 얼마를 벌 수 있다 이런 대화들이 기점이 돼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예. 이 손 선수와 관련된 에이전트 관계자들도 지금 수사 대상이거나 구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의 선수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뭐 축구 마찬가지로 스포츠계의 비위를 이제 청산하겠다라는 취지로 어떻게 보면 기획형 수사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손준호 선수가 돈을 받고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이 수사 결과는 좀 진지하게 밝혀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무고하게 어떤 선수들에 대한 허위 주장이나 또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분이나 이런 것들로 의심을 받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 내에 중국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고 네. 영사관도 지금 면회를 해서 인권 침해가 없도록 이제 계속적으로 공문이나 이제 부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그 중국 내에서도 외국계 선수가 이렇게 구속이 돼서 수사받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어찌됐든 언어 소통의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와 중국법 체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피의자 피고인 인권 보호가 조금 더 미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손준호 선수가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도 받고 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해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지 우리 총영사관에서는 그 구금 상태에서 가서 이제 면담을 했다는 소식은 있었는데 아마 이제 면담 하는 순간에 어떤 혐의점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없게 돼 있나 보죠. 일단은 손준호 선수 입장에서도 변호인과의 변호 전략이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한이 없이 영사관과 이제 법률적인 상담을 하기엔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사내 변호사를 좀 급파를 해서 법률적인 어떤 조언을 좀 주려고 했으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 변호사들은 변호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 내에 한국 라이센스가 있어야 해서 한국 내에서 변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변호사들이 가서 중국의 어떤 변호를 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이제 접견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충분히 이제 중국 변호사와 상의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떤 수사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로서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구속 수사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사법 당국이 사법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판에 넘겨질 경우에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의 이 형량이 예상되는 건지 중국 법제도상 이런 그 수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예. 현재 어떤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로 몇 차례 갔는지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서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선례로서 중국에서 이제 승부 조작에 가담했던 선수가 징역 6년의 실형을 받은 사안들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어떤 벌금형도 같이 부과될 수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승부 조작에 가담해서 일정 부분 평균적인 수준의 어떤 금액을 받았다고 한다면 징역 5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해 보이고요. 예. 가담 정도가 낮고 받은 금액이 낮고 실질적으로 불법행위라든가 승부조작에 나아가지 않았을 경우는 충분히 선처의 어떤 요소가 될 수 있어서 보석 청구가 가능한 수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은 어떤 행위를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한국인이니까 국내에서 재판받게 송환 요청을 해달라 예. 이런 주장도 하시긴 하는데 일단 중국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중국의 재판 관할권, 수사 관할권이 있는 사건이고 네. 지금 증거가 모두 다 중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확정된 피고인이 아닌 이상은 송환받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요. 앞으로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판으로 넘겨지면 언제쯤 넘겨질지 그것도 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2개월 후가 될지 뭐 더 이제 지연이 될지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